연예인 건물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윤진 님이 본인 유튜브에서 나 이제 더 이상 겸손하지 않겠다. 나 건물주고 3배 정도 올랐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도 이슈가 됐죠. 장윤주 님의 건물이 장건에서 또 좀 얘기해 줄 법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소액으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직접 쓰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증폭되는, 장윤진 님이 3배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맞나 분석해 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소는 이태원동 207-32번지예요. 자, 여기 용산 있고 여기가 경리단길, 이태원이죠, 이태원. 그리고 이렇게 경리단길입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고, 그리고 여기 남산 있고 여기가 한강진역, 이쪽이 지금 꼼데가르송 거리라고, 이쪽이 되게 핫해지고 있어요. 맛집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시 뭔가 이렇게 좀 번져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메인 라인은 아니에요. 주택가 안에 있지만, 그리고 지대가 높지만 뷰가 상당히 좋은 라인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페 TRV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편분이 운영하는 카페더라고요. 이게 보면 북향이네요. 이 건물이고, 한번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건물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1층, 2층, 3층, 4층 보시면 여기 경사져 있죠. 그래서 경사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공부상은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4계층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도 보면 이렇게 균 신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건물들이 있고, 자 보시면 요것도 이제 리모델링 한 거고, 얘는 원래는 이런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도 하고 또 대수선 리모델링도 하고 또 하나 증축까지 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없었어요, 위에 층이. 이따가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요런 건물이에요. 어떻게 탐 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그죠? 여기 옥상에서 올라오면 어떤 모습일까? 여기 3D 맵으로 보면 지대가 높잖아요. 이렇게 남산뷰가 딱 나옵니다. 너무 좋죠. 지대가 높은 단점이 있는데 올라가면 뷰가 능선이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스펙을 한번 찾아보죠.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이렇게 건물을 딱 보면 땅은 32평이라고 합니다. 되게 작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얼만큼 높이 지을 수 있고 땅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가 나와요. 사실 여기는 일종 주거라서 막 높게 짓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경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4계층까지 올린 거고,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건축 면적은 17평이라 건폐율은 54%, 전체 연면적은 64평이에요. 그리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48평. 이거는 1층부터 면적이고 150%가 좀 안 됩니다. 꽉 채운 거죠. 보면 요걸 이제 봐야 돼요. 지하 1층, 우리가 봤을 때 1층, 여기는 한 16평 정도가 카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층이라는 곳이 이제 2층이에요. 여기 17평이 편집샵, 그리고 남편분 사무실, 그리고 여기서 음악 듣는 거 막 나와요. 자기 휴식 공간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루프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6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전체를 다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에 샀냐가 막 언론에도 막 5억에 샀다, 뭐 9억에 샀다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정말 이 건물을 얼마에 샀는지 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이력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2017년 10월 달에 계약을 하고 한 달 만에 잔금을 치렀어요. 11월 달에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했고, 여기 뭐 지분이 되게 복잡한데 보면 장윤진님 있죠, 그리고 정승민님 두 분이 공동으로 사셨어요. 보시면 여기는 1층을 3억 4천에 매입을 했고 2층을 3억 7천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를 2억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몇 개만 합쳐갖고 3계층인데 2계층만 합쳐서 5억 9천이라고 하는데 9억 6천을 주고 거래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개 층이 있었는데 세 개 층 각각 매입을 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는 건물이 네 개 층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죠? 세 개 층밖에 없었죠. 처음 살 때는 세 개 층 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파보면 보시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등기사항 요약이 있어요. 2분의 1, 50% 50%로 장유진님과 정승민님이 같이 공동으로 5대5로 사신 거고 9억 6천에 여기 근저당을 보면은 2017년 11월에 살 당시에 6억 채권 최고액 6억이기 때문에 20% 정도를 더 붙어 있어요. 그러면 1.2로 나누면 5억을 일단 대출을 받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건물가가 오르니까 여기서 더 대출을 받은 거예요. 보면은 1억 2천이죠. 그럼 1.2 나누면 1억이죠. 그럼 살 때 5억 빌리고 생활 다 쓰다가 가치가 올랐는데요 하고 1억을 더 빌린 거예요. 그럼 실제로 6억 정도를 빌린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 60평을 다 활용을 하는데 6억의 대출을 일으켰죠? 그러면 6억에 대한 5%로 따졌을 때 월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6억에 5%면 3천만 원인데 12로 나누면 거의 한 250? 월에 250만 낼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다 써. 어떨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9억 6천에 샀잖아요. 6억을 대출받았어. 거의 3억 6천에 건물을 매입한 꼴이죠. 물론 세금까지 하면 4억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5억이 안 되는 돈으로 건물을 사고 내 아지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올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기 시세가 적어도 평당 6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쓸 거 다 쓰고도 돈이 남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그죠? 이해돼요? 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분석을 또 해볼게요. 여기 주택지도라는 어플이 있어요. 주택지도는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볼 수 있고 과거에 어떻게 인허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참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보면 여기가 건축사 사무실이 어디 건축사에서 이걸 했는지도 나와요. 이런 정보들 사실 옛날에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17년에 건물을 주택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용도 변경을 했던 데가 라인 건축 사무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1년 뒤쯤 해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대수선은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쁘게.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20년에 증축을 한 거예요. 원래는 사실 이걸 한 번에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층 쓰다가 나 1개층 더 쓰고 싶어 해서 증축을 한 사례예요. 이미지로 보면 이해가 빠른데 카카오맵 보면 왼쪽에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2017년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런 단독주택이었어. 근데 미용실이었고 지하 1층, 1층, 2층 지하 1층, 1층, 2층 뭐가 하나 더 생겼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한 18년 정도로 가보면 자,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애초부터 증축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한 번에 세이브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도 보면 과거에 어땠을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집이었어요. 저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 공부를 할 때 카카오 맵만 가지고도 과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래된 주택도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구나. 그럼 아까 주택지도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여기 어느 건축사에서 이렇게 설계했지 알 수 있죠. 꿀팁 아니에요? 사실 건물주 강의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꿀팁들이 정말 많은데 손쉽게 보고 바로바로 배워서 할 수 있게끔 오늘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랜드북으로 왔습니다. 랜드북은 뭐죠? 추정가를 알 수 있어요. 딱 클릭을 해보니까 아, 여기는 평당 5천 정도가 추정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인데 추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16억 5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지도에도 사실 이렇게 추정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추정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들을 여러 개 보고서 비교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까지 했던 것까지는 아마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땅값이 이 정도고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개로 추가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한 60평을 쓰고 있고 이분들이
적어도 한 평당 8만 원,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을 3% 수익률로 하면 한 20억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0억 전후로도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윤주님이나 이분들이 그대로 쓰면서 월세를 내줄 수 있으면 이걸 또 엑시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밸류맵에 와서 이 동네가 최근에 얼마에 팔렸나 이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단가를 클릭해 보면 요 건물이지만 요 건물인데 자 바로 위에 보면 평당 6,300에 올해 2월에 팔렸네요. 야 이렇게 높은데 누가 사 하지만 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보세요. 평당 7,000에 22년도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건 신축을 했으니까 좀 금액대가 있는 것 같고 얘도 또 클릭을 해보면 네 얘도 되게 깔끔하게 신축을 했네요. 그죠? 그럼 얘도 적어도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했기 때문에 한 6천까지는 받지 않을까. 그럼 아까 32평이잖아요. 그럼 6천이면 6, 3, 18. 네,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막 3배입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적어도 저는 2배 정도는 2배 이상은 맞다.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장윤주님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 이거 안 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만족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간이 필요한 분들은 내가 그냥 사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누구나 또 사고 싶은 서울의 또 메인 지역 그리고 경리단길이 많이 죽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또 한강진, 또 용산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장윤주님이 뭐 몇 배다, 5배다, 3배다 뭐 이런 걸 말을 하지만 자기가 쭉 쓸 거기 때문에 더 가져가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더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 봐요. 그럼 너무 제가 지금 장점만 얘기했죠. 예. 그럼 단점들은 뭐가 있냐? 사실 여기 이제 걸어오는 수요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차로 와야 되고 주차도 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주차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종 주택, 주거 이러면 여기는 주택만 넣어라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높게 짓는 거에 대한 한정이 있어요. 그게 사실 땅값에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는 게 좋고 또 아무래도 유동이 많아야 되는 장사하는 분들한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10억대 이하로 이것이 2017년에 뭐 9억이었다. 지금은 뭐 많이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20억 언더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입지 빠지거나 아니면 경기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많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20억 이하, 10억 이하 이런 건물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가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점을 커버하고 남산뷰라던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거나 한다고 하면 장점이 더 많으면 매입하는 것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윤주님의 건물 분석을 해봤거든요. 장윤주님이 뭐 얼마 돈 벌었어? 사실 이거보다 만족도 높게 사용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게 저는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정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레버리지도 잘 썼고 그래서 그 건물들이 만약에 연예인 건물이나 어떤 유명한 건물들이 막 나오면 제가 방금 했던 방식대로 3D로 한번 보고 그리고 과거도 보고 동네 시세가 어떤지 추정가가 어떤지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 놓으면 사실 자기가 평생 쓸 수 있고 나한테 맞는 물건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강호동 대표님과 같이 건물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건물주 되기 여기 하단에 링크를 보시면 안내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건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 거리를 좁혀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돈깨비였습니다.